안녕하세요. 한민족 비밀코드 첨보엔 11강 진행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서로 다른 몇 분이 비슷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가 되고 싶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요. 하나의 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원래 돌이었는데 그 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천 억만 년을 우주 공간에 그냥 존재하는 그 하나의 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근데 어디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왔냐면은 제가 이제 중국에 많이 사업하러 많이 돌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비록 다 말아먹었지만은 열심히 나름대로 돌아다녔는데 근데 중국을 돌아다니는데 중국어를 이제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중국 드라마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들이 무협 드라마들. 그러니까 김용이라는 분 신필이죠. 뭐 대사조 영웅문이라든가 뭐 소강호, 신조협력, 철룡팔부 뭐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무협 소설을 쓰셨고 그분을 원작으로 해서 중국에서 장편 무협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게 된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홍루몽이라는 홍루몽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이제는 4대 소설이 있어요. 서유기, 삼국지, 수호지는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게 다 유명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중국의 유명한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보다 중국인들이 그 손꼽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 인도를 인도와 셰익스피어를 바꾸지 않겠다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셰익스피어를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같이 그 홍루몽의 그 작가를 이제 그 정도 급으로 이제는 평가를 하는 그건데 이 홍루몽이 사실은 제일 많이 중국인들이 본 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4대 소설이고 거기에 이제는 하나 더 붙이자면은 봉신방이라는 봉신년이라고 해가지고 봉신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루몽에 대한 얘는 홍루몽이라는 드라마를 하게 돼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은 이상하게 흥미가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는 거의 주인공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가복이라는 인물인데 이 가복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그 복희 여화의 여화가 하늘에 구멍이 나서 하늘에 수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돌들로 다 이렇게 구멍을 막았는데
돌들로 이렇게 그 구멍을 막다는 거죠. 돌들로 막았다는 거죠. 막다 남은 한 돌이었나. 아예 돌이 있었다고 하네. 남은 하나의 돌이 있다. 그 돌을 여호와가 버린 거죠. 이렇게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구멍을 다 수리했으니까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의 그 돌을 그냥 이 세상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이 세상으로 떨어져 내려와 가지고 청경봉 아래 바윗돌이 됐대. 그래서 청경봉 아래 그 바윗돌로 박혀가지고 거기서 수천 년 동안 뭐 거기에 있으면서 눈과 비를 더위와 추위를 겪어가면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이를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사람으로 이제 환생을 하는 사람은 가복으로 가복이라는 인물로 환생을 한다. 환생해서 이렇게 그때가 이제 청조였는데 청나라에 그 유명한 그 5대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의 중에 하나의 그 일원으로서 총망받는 어떤 그런 아들로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 입에 옥을 물고 태어나가지고 그 옥을 그 가슴에다 걸고 다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복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름도 가복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입에 옥을 물고 있었다고 하는. 또 환생해서 그런데 거기 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공간이 여성들이 이렇게 사는 공간에 워낙에 이 할머니가 가복을 사랑을 해가지고 자기 곁에 두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여자들이 사는 그 내실에서 같이 살게 되는. 그것을 홍루라고 하는 거, 홍루. 그래서 홍루다. 여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홍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환생을 해서 그 여자들과 같이 살면서 온갖 여자들이 겪는 그런 것들 이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집안도 이제는 몰락하게 되고 막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세상이 더덥다. 근데 특히 큰 경험이 뭐냐면은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임대옥이라는 그 자기 사촌하고의 결혼이 무산이 되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살 맛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세상이 덧없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집에서는 또 기대가 높으니까 이제 몰락해 버렸으니까 다시 일어서려면은 가복이 급제를 해야 되니까 급제를 하게 됩니다. 시험을 봐서 급제를 했지만은 세상이 더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시 급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산으로 들어가서 다시 청경봉 아래의 바윗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때 이제는 가복이 바윗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윗돌, 요런 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 세상은 사실은 더덥죠. 더덥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살이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둘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통했는지 몰라도 저도 이제는 바윗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돌로 돌아가고 싶다, 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루몽이라는 한판 꿈을 꾼 거라 이거죠. 이 세상에서 환생해서 한판 꿈을 꾸듯이 이 세상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깨서 자신의 본래 그 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는 수행의 이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사실은 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는 그 바이블에 보면은 바이블 예수가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이블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이블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 바이블의 4대 복음서 있잖아요. 그 4대 복음서의 이제 내용 중에 이제 포도원 비유가 있죠. 포도원 비유가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임차를 한 농부들에게 임대를 임대업자가 이제 임차를 준 거죠.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농사를 졌는데 포도 농사를 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에 각자 이제 포도원을 가꿨는데 그래서 수확을 했다는. 수확을 했으니까 그 임차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임차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임차료를 안 주고 그냥 몇십 년을 거기서 해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내라. 땅에 대한 그 빌린 그 임차료는 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수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몇 번을 새로운 사람으로 보냈는데 그 임차료를 안 주고 계속 내쫓는 거야. 그래서 최후에는 이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보낸 사람을 자꾸 쫓아내니까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지. 최후의 아들을 보내서 야 거기 가서 돈 받아와라. 그래 돈을 받아와라. 아들을 보냈는데 그놈 농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포도 농사 그 주인 여기가 내가 계속 이게 내 땅이지 어떻게 네 땅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하면서 아들을 갖다가 폭력을 아들을 죽여서 성 밖에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야. 아들을 죽여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 포도원을 차지한 거죠. 버리고 포도원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가 이제는 이런 비유를 딱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는 말을 보냈는데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건축을 하게 되면은 여기 몇 년도 몇 월 며칠 뭐 준공식을 한 날짜를 쓴다든가 해서 거기다 돌 하나를 박아 놓잖아요. 그게 머릿돌이거든요.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 그 머릿돌인데 그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나눠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데 이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 이 농부들을 이 폐악을 저지른 자들을 어찌 처리해야겠다. 그러면은 이 토지도 다 회수하고 토지를 몰수하고 다 주게 몰수하고 하고 이 자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냐? 다 쓸어버려야 돼. 다 제거를 해야 된다.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하지 않겠냐?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죽여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성 밖으로 버릴 정도로 폐악스러운 자들이 이들 자들의 땅을 다 몰수를 하고 다 죽여야 되지 않겠냐? 이게 무슨 이런 식의 이제 하는 얘기야. 이게 지금 예수가 보는 관점에서는 원래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배분받은 존재들이라 이거죠. 각자 그 포도나무가 있다니. 그러니까 이걸 포도나무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럼 이 농사에 대한 결실물이 있잖아요. 결실물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계속 이 땅을 가지고 결실물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계속 안에서 하면서 그게 원래 자기 땅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총에 대한 보답이 없이 자기가 그 세계를 자기 걸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그 욕망으로 그 욕심으로 그것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짓들을 벌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비유죠. 그런 비유. 그런데 거기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자라는 게 누구겠어요? 건축자가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건축자야. 그런데 버렸잖아. 성 밖으로 버렸잖아. 그렇죠? 아들을 버렸어. 그 아들이 머릿돌이 되죠. 나중에 머릿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개념인데, 자, 이런 거는 이제 풀어가지고 또 상세하게 설명하면 또 엉뚱한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말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가 돌 하나를 버렸다. 건축자가 돌을 버렸다. 그리고 격압유록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인돌도 그렇고 현자의 돌도 그렇고 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자, 돌의 본질 뭐 이런 거를 오늘도 계속 공부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홍루몽에 여호와가 버린 돌. 바이블의 포도 비유에서의 건축자가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 돌.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깊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오늘 볼 내용은 요 돌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이제 연결을 계속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영화를 가지고 이제는 영화도 일종의 비유 체계야. 여하치 근데 이왕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거를 가지고 설명을 저도 이제 계속 하는 거니까
철학적인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주 재미가 없으니까 강의를 잘 안 들으니, 워낙에 이게 뭐 1시간 가까이 되는 강의 내용도 기니까 지쳐버린다 이게. 아마 제가 그 유튜브 상에 이렇게 올렸을 때 그 시간만 보고 질려가지고 아예 안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강의 자체가 1시간 가까이 되니까. 근데 내용이나마 그나마 좀 재미가 있어야지 듣지 않을까. 뭐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가져와가지고 또 계속해 나가야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대한 얘기들은,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래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1968년에 상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이 영화가 영화 역사상의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면서 SF 영화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화 중에서도 거의 걸작 중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고, 또 SF 영화 중에는 최고의 걸작이라, 이거를 따라올 영화가 없다, 이렇게 알려진 영화다. 그래서 SF 계열의 그 영화가 몇 개 있죠. 그런 어떤 그 전설적인 영화들이 몇 개 있죠. 이게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있고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 오디세이 가지고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가지고 얘기하면,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바로 이 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돌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모노리스라는 돌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노리스. 그러니까 이 모노라는 게 하나라는 뜻이, 하나. 리스라는 것이 돌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의 돌, 그러니까 모노리스라는 게 하나의 돌인데, 이 모노리스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옵니다. 이거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이걸 그냥 그 내용을 카피를 해왔습니다. 카피를 해온 내용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모노리스는 SF 작품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돌기둥 모양으로 생겼는데 신비한 물체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모노리스가 3번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숭이들이 이 처음 모노리스를 발견하고 접촉할 때의 모습이고, 두 번째 모노리스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모노리스다,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발견을 한 거, 등장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등장한 거는 어디에 이걸 이제 알게 된, 요거를 이제 나왔냐면은 달 뒷면에 나온다니, 달 뒷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서 클라크가 쓴 소설에는 토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목성으로 되어 있죠. 목성에서 발견. 그래서 이렇게 3번 발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만 보면은 3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치 고인돌이 돌 3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와 같이 3개의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원숭이 무리. 그런데 돌기둥 모양의 신비한 물체인데, 원래 이 단어 모노리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에 고립된 바위라는 의미다 라는 거죠. 돌기둥 기념비 있다, 이렇게. 기념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오벨리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오벨리스크.
그러니까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같은 거는 그게 이제 하나의 돌이죠. 그럴 때 크기는 각각 다르지만 형태는 사각형, 사각형이라는 육면체죠. 육면체. 이렇게 등으로 각 변의 비율이 1대 4대 9. 그러니까 1, 2, 3의 제곱의 숫자와 비율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149라고 하는 요 표현 자체에 비밀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왜 1, 2, 3의 제곱의 숫자로 했냐? 왜 제곱이라고 한 거냐? 그러니까 제곱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제가 우리 민족을 뭐라 그래? 배달의 민족이라.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때, 자, 왜 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나요? 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국내에는 없을까라고. 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고 우리 민족을 왜 환인에게 이제 천부인을 받아서 내려온 그 환웅이 네, 신실을 만들고 만든 그걸 그 수도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 나라를 배달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달이라고 말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배달이라는 말에는 배달이라는 말이 뭐예요? 배달이라는 말이 배달이라는 것이 배라는 말이네. 배. 요 배자는요. 요 배자가 요 배달 민족의 배자가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무슨 이런 신화에 나오는 이런 글자를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거기에 또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다 있다 그 얘기요. 그때 우리가 배자를 쓸 때 이게 배자를 쓰는데 곱이라는 뜻에 곱하다라는 뜻이에요. 곱하다. 곱. 그러니까 곱한다는 뜻이야. 배라는 뜻은 곱한다. 두 배라는 뜻이에요. 두 배. 그러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4잖아. 3 곱하기 3 하니까 9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곱한 달이라는 뜻이야. 곱한 달. 배달이라는 뜻은 곱해서 나오는 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곱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 곱해서 두 배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두 배. 그렇죠. 지금 두 배가 된 거잖아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세 번 곱한 게 아니라 두 번을 곱한 거잖아요. 곱한 거니까 곱했다. 자, 곱한 거는 뭐야?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얘가 있잖아. 얘가 사람 인류가 있잖아. 인류에게 곱해진 초인이잖아요. 초인은 뭐예요? 초인. 여기서 이걸 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몸 안에서 생성되는 게 초인인데, 초인은 이 초인이라고 하는 초인은 인류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거야. 자궁에서 태어나는 나무로 나는 것으로 인류의 곱수다. 곱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자식을 배웠어. 그러면은 여자 몸 안에 또 하나의 그러니까 여자라는 인간 안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인간 초인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두 배가 된 거잖아요. 두 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몸 안에 자궁으로 몸 하나가 더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냐? 우리 민족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이게 배달의 민족으로 통하는 우리의 한민족 각 사람 몸 안에
새로운 초인이 생성이 되니까 그게 곱수로 나오는 거니까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달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배달의 민족에 뭐 물건을 잘 갖다가 뭐 배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모노리스를 제곱의 숫자로 이렇게 만든 이 원래 영화 만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괜히 이거를 만든 게 아니고 이분도 이걸 알아서 만들었다는 것보다도 이 아서 클라크라는 그 소설가가 이걸 이렇게 만든 게 어떤 그 무의식적인 통찰에 의해서 이것이 구성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떤 지식적으로 이걸 알아서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소설인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주적인 이치가 투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민족을 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초인이 하나 더 나온다는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곱수다. 그러니까 마치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듯이 두 배로 이렇게 나올. 그래서 두 곱이 된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거가 모노리스래. 이렇게 된 모노리 1대 4대 9의 비율로 됐다. 그래서 인공물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돼. 이게 인공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외관은 굉장히 매끄럽고 흠집이 하나도 없어. 인류의 기술로는 물질적 파손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모노리스는 깨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금강불괴라는 뜻이야. 금강불괴. 깨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불괴. 그러니까 이걸 불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괴자가 무너질 괴자니까 불괴. 괴자가 이제는 허물어진다. 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무너질 괴자. 물론 불괴한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불괴. 깨지지 않는다. 금강체란 얘기입니다. 금강체. 이 모노리스가.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그 포도원에서 나온 바깥 이 건축자가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이 머릿돌은 깨지지 않는 불괴. 가복에 해당되는 그 여호와가 하늘을 구멍이 나서 수리한 이 돌들은 원래 깨지지 않는 바윗돌이다. 그런 뜻인. 그와 같은 개념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깨지지 않는 돌이야. 자, 불괴야. 이게 다 중요한 의미예요. 색은 기본적으로 검은색인데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다. 흑채복사라는 게 흑채복사. 그런데 원래 이것은 흑채복사하는 흑채복사.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빛을 흡수를 해버리니까 흑채가 되네. 시꺼먼데 그 자체에 온도가 있으니까 복사열은 나오는 거죠. 빛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흑채 복사에서 우리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면 하얀색, 청백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 흑채 복사라고. 흑채 복사. 그러니까 이 모노리스는 깨지지 않는 데다가 특성이 흑채보다 제곱수, 비율 제곱수. 1대 4대 9 제곱 수에 깨지지 않고 흑채 복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뭐로 되냐면은 흑채 복사가 아니라 투명한 유리체로 돼요. 투명한 크리스탈 유리체, 투명한 유리광화체.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때는. 근데 이것이 첫 번째 그 모노리스는 언제 이게 등장을 했냐면 첫 번째는 그 기원전 300만 년 전에. 그러니까 300만 년 전에 출현한 모노리스는 투명하게 표현돼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요 나온 무리는 300만 년 전. 자, 왜 300만 년 전일까요? 이 숫자가 그냥 써진 게 아니고 이게 다 이렇게 의미를 감춰놨다는 거죠. 이때 있다는 거야, 이게. 자, 그런데 이 모노리스는 어떤 게 있냐면은, 모노리스는 그 어떤 그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거지. 외계인.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모노리스, 인간 이외의 존재가 만들어도, 인간, 인류 외의 존재, 그 어떤 지능적 존재가 있다는. 이거 이런 걸 뭘 알아? 외계 종족이라고 하는데, 외계 종족. 뭔가 외계인이 있는데 그 외계인이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외계 종족. 인류 외인. 왜 외계 종족이라고 하더라. 외계 종족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뭐 외계 종족에 대해서 이제는 아마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수메르 신화에 보면은 외계인이 인류를 창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외계인 문명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외계 종족이라고 할까? 외계 종족이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외계 종족이 맞는 거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모노리스는 두 가지 몇 가지 기능인데, 그 기능 중에 첫 번째는 인류를 진화시키는,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를 시키기 위한 특성이 있다. 인류를 진화 촉진을 하는 거예요. 진화를 혁명적으로 진화하는 걸 촉진하는 게도 있지만 또 멸종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멸종도 시킨다. 자,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인류로 이렇게 가면은 이전의 인류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대체가 되는 거지, 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네안데르탈인과 우리 크로마뇽인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크로마뇽인이 경쟁해서 네안데르탈인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 지금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같은 인류종 중에서도 더 우수한 인류종만이 더 남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인도 인간이고 인간도 인간인데, 두 인간 중에 초인은 말 그대로 인간을 뛰어넘는, 범인을 뛰어넘는 초월적 인간이니까, 이게 이 평범한 인간들이 이게 게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안 되니까 그 이전의 인종들은 멸종을 하게 되고, 그 멸종 가정에, 그런데 그 새롭게 나오는 초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기존의 그 인류에서 진화한 인종이라는, 진화한 인종.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적 진화, 1차로 혁명적 진화를 촉진하는 거고, 멸종시키기 위한. 그러면 하나는 멸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와 파괴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의 인류는 소멸되고 새로운 인류가 나온다는 거죠. 모노리스 자체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다는 건 뭐야? 무의화라는 거지. 무의화. 제가 얘기했지, 무의화. 어떤 노력함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규적 행위가 없다는 거지. 자규성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냥 굉장히 발달된 고도의 컴퓨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달된 고도의 컴퓨터다. 그러니까 이게 무의화. 분명히 이것이 분명히 인류나 어떤 진화를 어떤 인류의 생명의 진화를 촉진을 시키는데,
그 촉진시키는 것이 어떤 자기적으로 이것을 그 인공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의이화로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나오면 그 타이밍에 그게 나오면은 그게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무의이화적인 어떤 그 자연스럽게 그 내재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풀어 나가게끔 하는 하나의 뭐 그것도 자기라고 하면 억지로 자기다라고 하면은 자기겠지만은 그 열쇠를 탁 한번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무의화야 무의화. 근데 그 타이밍에 맞으니까 그게 탁 열쇠가 돌아가는 그 등장 자체가 열쇠가 마치 딱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열쇠가로 자물쇠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갖는다는. 그러면 이걸 고도의 컴퓨터 어떤 타이밍이 되면은 그 알고리즘이 작동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의화 메커니즘으로 간다네. 고도의 컴퓨터와 같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노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돌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모노리스가 300만 년 전에 원숭이들이 막 깍깍깍깍 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모노리스가 딱 등장하니까 원숭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 주위를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다가 어떤 한 원숭이가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딱 만질 때 번쩍 하면서 뭐야? 이때 원숭이는 뭐겠어요? 어떤 지능이 없다기보다는 지능이 약한 상태잖아요. 지능. 의식적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진화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때에 일어난 현상은 우리가 원숭이라고 표현되는 우리가 짐승적인 존재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인간으로 변화가 일어나. 요 진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진화가 촉진됐다는 거죠. 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의 진화. 그래서 인간으로의 진화, 변화라기보다는 여기서 앞에서 진화라고 했으니까 진화가 일어났다. 진화가 일어나서 이때부터 뭐냐면은 이때부터 그 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한다.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니까 여태껏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니까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눈이 밝아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 보면 바이블에 보면은 원래는 아담과 이브가 요거는 이제 비유를 설명할 때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여기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선악과 섭취 후에 이 선악과라는 것이 우리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죠.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그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은 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지식이 이제는 모든 게 이제는 이원성으로 이렇게 선악이라고 하는 이원성 형식 논리적으로 세계를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인간의 그 어떤 의식 수준이 논리 합리적인 어떤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선악과를 섭취하고 난 뒤에 그 표현 자체가 눈이 밝아졌다는 눈이 밝아졌다는 게 예전에는 사례 분별이 이렇게 안 된 게 분별력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분별이 높아졌다는 거는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차이. 그렇겠죠. 그래서 차이를 인식.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동그라미와 네모를 구분을 못해요. 나이가 좀 자라야지 동그라미와 네모를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 눈에는 어린아이들 눈에는 동그라미가 네모가 같은 걸로 인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능이 발전을 하니까 동그라미와 네모가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게 그런 거죠.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인다. 밝아졌다는 거는 분별력이 생겼다. 분별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별의식. 의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인식이 발전한다는. 그럼 분별의식이 발전을 해서 이때 이제 처음으로 아담과 이브가 아담이 내가 남자고 이브가 여자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남녀 7세 예전에는 7살 되기까지 어린애들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어떤 여자 아이가 아버지 그 몸에 꼬리가 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성기가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꼬리라고 생각하지 그게 무슨 그 성적인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이렇게 다른 걸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몰랐다가 남녀 관계를 남녀에 대한 그 분별 의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서로 벌거벗은 줄 알았다. 이때 알았다 서로.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다. 뭐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분별력, 지능의 발전으로 분별력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라고 하는 거는 원숭이는 뭐를 표현하겠어요? 원숭이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 이브를 뜻하네요. 이브를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노리스를 건드리는 행위 자체가 선악과를 섭취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얘기를 섭취한다. 모노리스를 만지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 모노리스가 결국에는 두 개의 기둥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고인돌에서 하나의 그 너럭바위가 두 개의 기둥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 기둥이 그러니까 석판이 두 개인 거는 하나는 빛, 하나는 어둠을 뜻한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기둥으로 야인과 보아즈와 야인으로 구분이 되는. 이게 이제는 그림으로 이제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그 타로 카드 상에서 그걸 이제는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두 개잖아요. 기둥 하얀 기둥은 야인, 검은 기둥은 보아즈. 그렇게 두 개의 기둥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기둥으로 나눠지는 거라면 하나의 기둥이 두 개의 기둥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는 그러니까 이 모노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기둥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때 두 개의 기둥으로 나눠지는 분별 의식이 생긴 걸 표현해 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모노리스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특성이 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왜 고인돌이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요게 모노리스가 되는 거고, 요거는 어둠의 기둥, 이건 빛의 기둥 이렇게 되는. 여기서 뭐 반대로 돼 있지만은 야인, 보아즈, 야인이 빛, 어둠. 그러니까 빛의 기둥과 어둠의 기둥. 선악과 선악. 그러니까 선악을 나타내는 선은 빛, 어둠은 악이니까. 빛의 기둥, 어둠의 기둥. 그러니까 빛의 돌과 어둠의 돌 이렇게. 그러니까 돌이 기둥돌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역사적 현상, 이걸 이제 표현을 역사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그 우리가 그
상징 비유 체계에서 이러한 어떤 거를 표현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런 걸 표현해 준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식 중에서 분별 의식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발전 과정하고 유아 심리학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자연과 자기가 하나처럼 느끼다가 점차 자연과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면서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지능으로 분별력으로 분별의식으로 세계를 인식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최고에 오른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의 최고. 과학은 분별력의 최고 발현 상태를 표현해 준 것이다. 발현 상태를 표현해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사이언스가 있는데, 사이언스, 이 사이언스라는 뜻이 지식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식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그러니까 과학은, 우리 과학 문명은 이 분별력이 최고로 이제 발전하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2001 오디세이에서 이제 저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이제는 우주선이니까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게 우주 공간이잖아요. 우주 공간. 그러니까 스페이스라는 것이 공간이란 뜻이잖아요. 공간을 오디세이라는 게 이제는 우리가 서양권에서는 마치 그 중국에서 홍노몽이 저기 한 것처럼 그 서양권에서 유명한 고전 작품이 뭐냐면은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잖아요. 근데 일리아드는 트로이 전쟁에 대한 거고,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실제적인 그 실력자는 누구예요? 오디세이거든요. 오디세이가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므로써 아무리 그 트로이를 공격을 10년 동안 함락을 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트로이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 군대가 와서 10년 동안 트로이 공략을 했지만은 트로이 공격 함락을 시키질 못했죠. 함락을 시키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머물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디세이가 이제는 최후의 수단을 쓰는 거죠. 오디세이가 이제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아이들을 내므로써 철수를 하면서 트로이 목마를 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트로이 목마 안에다가 병사들을 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로이가 성 안에서 보니까 이제 그리스 배들이 다 떠나니까 철수한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트로이 백성들이 나와서 막 환호하면서 가니까 거기 트로이 목마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를 전리품이니까 끌고 들어간 거죠. 이거 끌고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트로이 목마 뱃속에 있었던 그 그리스 병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고 내부에서 이제는 싸움을 일어나면서 트로이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게 10년 만에 멸망을 시킨 거란 말이야. 그러나 이렇게 그 10년 동안 멸망을 시켰지만은,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오디세이는 이 트로이를 멸망시킨 어떤 그런 업보가 있는 거죠. 그 업보가 있으니까 10년 동안을 자기가 1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바다에서 헤매서 10년 만에 이제 귀향을 하게 되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게 10년이 걸렸고 이게 10년이 걸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걸리니까 사실상의 9년의 끝이 10이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구변, 우리가 천부경의 구변, 구복, 9980일이 도가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이의 이야기는 사실은 구변, 구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천부경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배를 타고 가서 트로이 그 전쟁을 하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와서 10년 동안 헤매다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배에 대한 그 비유가 있습니다. 상징과 비유가 있는데 그거를 하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더 해보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 배를 타고, 그러니까 그 우주선, 그러니까 이제 공간에서는 우주선이 되는 거죠. 그 우주 공간에서는. 그래서 오디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항해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고향을 떠나서 9년 동안 하강한 뒤에 9년 동안 상승해 올라가는 9980일의 그 천부경의 도로 움직이는 그 과정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여행자다라는, 모든 인류는 여행가이며 항해자입니다. 항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를 타고 배를 몰고 다니는 항해자, 여행가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그런 여행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항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전쟁하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항해하는.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우맨, 여기서 주인공이 보우맨인데, 보우맨이 바로 항해자라는 뜻이죠. 보우맨이란 뜻은 항해자라는 의미 있고 궁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궁수. 제가 궁수니까 궁을 영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궁수라니까 궁시, 그러니까 궁을 영부의 궁을이라고 하는 거는 궁시, 궁이라는 거는 활이고 시라는 건 화살이잖아요. 활과 화살. 그래서 여기도 궁을영부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우맨은 그 항해자, 배를 모는 조타수, 항해자 같은 개념이고, 또 보우라는 것 자체가 활이라는 뜻이니까 궁수라는 뜻이에요. 궁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다 이게 숨겨져 있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자, 그래서 이런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두 번째 동기는 뭐냐면은 지금 인류가 발전을 한 겁니다. 이때 왜 시작을 하게 되냐면은 이상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상현상. 그것을 이제 TMA라고 하는 건데요. 그 타코 마그네틱 아노말리라고 하는 건데, 티코 자기 이상, 그러니까 티코 마그네틱 아노말리. 그래서 티코 자기 이상이 발생하는데, TMA 제로라고 하는 것은 300만 년 전에 일어나는 걸 TMA 제로라고 합니다. TMA 제로. 그 다음에 TMA 1, 티코 모노리스, TMA 1이 달 뒷면에서 이제는 사건이 달 뒷면에서 자기 이상 현상이 또 일어나게 돼요. 티코 마그네틱 아노말리가 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게 지금 달 앞면이 아니고 달 뒷면이에요. 자, 달 뒷면이라는 건 뭐예요? 달 뒷면은, 달의 앞면은 항상 우리가 보고 있는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체험하고 있는 세계를 달 앞면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달 뒷면은 뭐예요? 감춰진 세계.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는 감춰진 세계입니다. 감춰진 세계에 감춰진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식되지 않았던 세계. 우리가 모르는 세계. 달 뒷면이 안 보이잖아. 여기서. 왜냐면 지금 달은 항상 앞면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 뒷면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 뒷면이란 뜻은
이 사람의 겉에 이 물질적 세계는 달 앞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내부 세계는 달 뒷면이란 말이에요. 감춰진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감춰진 세계에서 그 기둥이 그 모노리스가 발견이 되는 거죠. 자기 이상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로 가 보니까 땅 아래에서 그 자기 현상이 계속 발동을 하고 있으니까 땅을 파본 거죠. 그러니까 달 뒷면에 땅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 모노리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노리스가 이렇게 딱 파지면서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면서 여기에 이제는 그 전파가 발생하면서 목성 쪽으로 전파를 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그 영화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건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1시 넘어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하면 또 힘드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해야겠네요. 여기 계속 하려면은 결론적인 얘기까지 먼저 하자면은 이 모노리스가 바로 우리가 환인할 때 요 환자가 모노리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게 모노리스. 그래서 환인한웅 단군에서 왜 모노리스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 환자 지금 고인돌의 돌, 그 첩돌, 그 하나의 돌이 바로 환이거든요.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